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찾는 건강백과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간요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침입니다. 기침이란 게 어때요? 기관지 경련이나 부종으로 인해서 기도가 이렇게 좁아지다 보면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기침 가래가 이렇게 심해지는 하나의 증상이죠. 우리가 보통 해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해라고 하는 것은 가래가 없이 기침 소리만 나오는 거. 보통은 이제 폐 기능의 손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럼 수는 뭐겠습니까? 가래가 안에서 그렁그렁 하면서 기침 소리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소화기계인 비위의 이상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 기침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침의 종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적 기침, 두 번째는 반사적 기침. 수의적 기침은 의도적 기침이라고도 하고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가래가 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시도를 해서 뱉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침. 이게 의도적인 기침이죠. 반면에 반사적 기침은 무의식적 기침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도 점막의 수용체가 어떤 이물질 등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반사 반응에 의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기침. 먼지가 많은 곳이랄지 이물질이 많은 곳에 갔을 때 호흡기계에 이상이 오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그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그런 기침들을 이 무의식적 기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침을 크게 증상별로 분류해 보면 어떨까요? 크게 두 가지로 외부적 감염에 의한 기침과 내부적 손상에 의한 기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 감염에 의한 기침은 가장 좋은 예가 감기 같은 거죠. 감기에 의한 기침, 맑은 가래, 땀, 오한, 두통, 발열 이런 것들을 수반하게 되죠. 심한 감기에서는 누렇고 끈적끈적한 가래와 갈증을 수반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내부적 손상에 의한 기침은 체내 손상에 의한 기침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것도 나눌 수 있는데요. 소화기계의 이상에 의한 기침과 음호 활동에 의한 기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소화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기침이 나올 때에는 흰 가래가 많고 가래를 뱉으면 기침도 그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음호 활동에 의한 기침은 어때요? 기침 소리가 목이 쉰 듯하고 만성적이고요. 가래는 소량이거나 끈적끈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기침에 대한 민간요법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첫 번째, 더덕 도라지 차입니다. 오래된 기침과 가래에 아주 좋은데요. 더덕과 도라지 각각 20g 정도를 물 3리터에 넣고서 절반으로 될 때까지 달입니다. 매일 3번 내지 4번 정도 식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게 되면 아주 좋은데요. 보통 심하면 한 1개월 정도 꾸준하게 복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권장해 드리는 거 무조청차입니다. 기침, 목심, 거담 이런 데 가서 아주 특효고요. 무 꿀즙을 권장하기도 해요. 생무를 이렇게 채를 썰어 가지고 같은 양의 조청에 넣고 한 달간 이렇게 밀폐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무가 이제 쪼글쪼글해지겠죠. 이렇게 쪼글쪼글해진 무와 조청을 한 스푼씩 이렇게 함께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는 맵고 달고 독이 없다고 그랬죠. 사열을 제거하고 가래를 멈추게 하고 기침을 멈게 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호박 조청도 권장을 해 드리는데요. 쌀가루를 첨가한 호박죽에다가 엿기름 가루를 넣어서 삭힌 다음에 눌지 않도록 졸여두고 복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다가 타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차입니다. 생기진해차.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노약자들의 경우에 원기 회복을 시켜주고요. 혈액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아주 특효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두과육 세알하고요. 행인, 살구씨 알이죠. 그거 7개. 이걸 갖다가 으깬 다음에
생강 5쪽, 대략 한 15 내지 20g 정도 됩니다. 이걸 집어넣고 대추 3개를 첨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 2리터를 넣고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에 한 3번 내지 5번 정도 꾸준하게 마셔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인 자소엽차도 권합니다. 열이 나지 않으면서 기침이 날 때 행인 살구씨 알이죠. 4g, 자소엽 8g, 이거를 갖다가 물 1리터에 넣고 반으로 달여서 하루에 2번 정도에 나눠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밖에도 생강차랄지 모과 생강차 또 이런 것들도 권하게 되고요. 특히 가래를 동반할 때 우엉뿌리 생즙이나 수세미 줄기를 받은 그 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살구씨 가루를 타서 마시거나 또는 도라지 달인물도 좋고요. 모시대 달인물 또는 머위꽃차, 은행, 오미자, 페모, 상백피, 영지, 호박, 백합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근데 특히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되고요. 하루에 5알 내지 6알 정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열알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도 있는데요. 맹문동탕도 있고요. 삼령백출산을 권해드립니다. 맹문동탕은 맹문동 7g에다가 강바나 갱미 각각 3g씩, 대추 2개, 인삼, 감초 각 1g씩 이렇게 넣어서 달인 다음에 하루에 2첩씩 재탕까지 해서 3번 복용하면 좋겠죠. 자, 여기서 강반인데요. 생강즙을 짜거나 또는 생강을 달인 물에다가 반알을 담궈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더 끓이게 되면은 그 생강물이 반알 안으로 스며들게 되겠죠. 충분히 스며들어서 반알을 쪼개서 혀 끝에 이렇게 맛을 봤을 때 아릿한 그런 맛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 반알의 독성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복용하기를 권합니다. 자, 삼령백출산은요. 인삼의 삼자하고 백출의 백출을 따온 거죠. 인삼, 백출, 복령, 산약, 감초 각각 12g씩, 백편두, 연자, 길경, 의인, 사인 각각 6g씩, 그 다음에 대추 2g, 생강 3쪽을 넣고 진피, 바나, 행인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것도 역시 하루 2첩씩 재탕까지 해서 3번 복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침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 민간요법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체질을 감안을 해서 사용해 준다면 더욱 좋겠죠. 태음인들 어떻습니까? 폐허가 주인이 돼서 나오는 기침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죠. 자, 머위꽃차, 은행구이, 도라지, 오미자, 행인, 페모, 상백피, 마왕 이런 것들 태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머위꽃차 같은 거 보통 500cc 정도의 물에다가 머위꽃차 말린 거 한 10g 정도를 넣고 달여서 차처럼 이렇게 마셔줘도 좋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맹문동탕 같은 거 이런 처방들도 태음인들에게 아주 좋은 처방이 되겠습니다. 소양인은 어떨까요? 자, 열체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열화를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하루에 보통 20g 정도의 영지를 보통 500cc 정도의 물에다가 달여가지고 이걸 차처럼 마셔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호박 조청차, 백합 이런 것들도 역시 소양인들에게 좋은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인들은요, 폐와 비가 허약하죠. 무, 꿀즙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자, 무채를 꿀에 재워가지고 2, 3일 정도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두게 되면 쪼글쪼글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큰 스푼으로 하나 내지 2개 정도 해서 하루에 2 내지 3회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뭐 소자죽이랄지 또는 좁쌀죽이랄지 이런 것들도 권하고요. 앞에서 말한 그 처방 중에서는 삼령백출산 같은 거,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처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의원에 가셔서 원장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민간요법 중에서도 오늘은 기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 알려서 함께 건강을 찾는 약초피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